자, 국내 소식 몇 가지 좀 더 전해야 될 것 같은데, 태양건설이 오늘 워크아웃 신청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도가 났다는 거죠, 사실상. 망했어요. 네.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기사를 보시고, 과연 이 후폭풍, 그리고 왜 태양이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언론이 지적하지 않는 뼈 때리는 해설을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태영이 오늘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6일에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당국자 4명의 모임을 일컫는 F4 회의를 열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대해 논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태영이 어떤 상황이냐면 한국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PF 대출이 약 3조 2천억 원인데 이 중 착공조차 못한 사업장 비율이 47%나 됩니다.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워크아웃이 뭐냐면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단하고 중재를 맺어서 요거를 빚 청산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법원이라든지 정부가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이요. 작년에 소멸이 됐어요. 워크아웃을 이제 신청할 수가 없게끔 됐습니다. 근데 이걸 시행령으로 갑자기 이번 주에 되살렸어요. 그리고 첫 대상자가 이틀 만에 그 첫 대상자가 태영이 된 겁니다. 원래 이 워크아웃은 이 채무자하고 태영건설이 유화적으로 해서 합의가 됐으면요. 그냥 이걸 강제 워크아웃을 신청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게 채무자한테 내가 어떻게 갚을게요? 요 돈은 어떻게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 협의를 통해서 이어지면 이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근데 태영이 내놓은 자구책이란 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2조 5천억이라고 했던 게 지금 3조 2천억까지 늘어났어요. 비용이. 근데 얘네들이 이거를 해결하겠다고 현금을 마련한 게 400억밖에 없습니다. 400억으로 어떻게 해? 3조 2천억을 막아요. 그 10배가 있어도 이자도 못 내는데. 그리고 이 돈이 대부분 PF 대출.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는 태양건설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50%, 47%가 착공도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점에 태영건설의 일종의 도덕성의 문제, 기업 도덕성의 문제가 걸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실제로 건설하지 않을 거면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아니죠. 그럼요. 실제로 보통 건설사들이 이 건설을 하게 되면 땅을 사놓고 이걸 내 앞으로 해놓고 이거에다가 건물을 질 테니까 이 땅을 담보로 잡고 건설비를 빌려주세요. 분양해서 갚을게요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 땅을 샀으면 건설을 안 했으니까 빚을 받았어도 그 돈이 있어야 돼. 갚을 수 있죠. 그 돈 반환하면 돼. 반환하면 되니까. 공사를 못 하겠어요. 그냥 반환할게요. 아니면 땅을 팔아갖고 반환을 할게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시작도 안 한 PF 대출을 못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 돈을 써버린 거야. 딴 데다가. 즉 PF 대출이라고 하는 거를 땅을 지 돈으로 사갖고 이거 해야 되는데 남의 돈을 산 거예요? PF 대출 받은 돈으로 딴 땅을 또 산 거야. 그래서 이걸 또 PF 대출을 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 집 사서 전세 내서 딴 집 사서 또 전세 주는 방식으로. 이거 전세 사기와 비슷한 건데요? 그렇지. 자기 자본이 없이 돈을 빌려서 PF 한다고 받은 돈 갖고 다른 땅을 또 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대출을 또 받은 거야.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430%가 나오는 겁니다. 지 돈으로 산 땅이 없어. 지 돈으로 산 자산이 없는 거야. 정상적으로 착공을 해갖고 공사를 했으면 그 돈을 받았으니까 공사비를 받았으니까 50%라도 건물이 올라갔으면 그때부터 분양 광고라도 때려가지고 분양금 계약금 10%라도 받아갖고 돈을 돌릴 건데 나와 있잖아. 가지고 있는 땅 중에 47%는 착공도 안 했다고. 그럼 시작도 안 했는데 대출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빚으로 낸 땅에다가 빚으로 낸 건물을 지려고 계속해서 땅들을 매입하고 대출을 다 받아 땡긴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있는 땅들도 부채율을 생각해 놓고 보면 온전하게 팔 수가 없는 거야. 왜 은행에 잡혀 있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땅이 건설이 안 지어진 상태에서 나간 TF이기 때문에 지금 땅값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땅값이 100억이라고 치면 거기 TF 대출을 보통 얼마를 100억 이하로 받아야 되잖아요. 용적률을 졸라 올려요. 땅은 100억밖에 안 되는데 내가 여기 60층 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갖고 공사비를 부풀려서 TF를 땅값 100억보다 더 받아버린 거야. 이 땅을 팔아도 그 TF를 못 갚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빈 땅으로 팔아갖고는. 근데 문제는 그 돈을 갚아야 소유권 이전이 되잖아. 네.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3조 5천억을 고스란히 처발라 주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나는 거야. 채권단 입장에서 그 땅들이 지금 있는 부채만큼 그만큼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붙여주지. 부동산 비율, 갖고 있는 자산 비율이 100%만 된다고 하더라도 연장해 줄 수 있지. 근데 그걸로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여기에 대출 연장을 못 해주겠다고 하는 거고, 이거를 강제로 시행령을 만들어갖고 일몰된 워크아웃을 신청해서 받아주는 건 뭐냐? 정부모로 중재해갖고 살려달라는 거야. 지금 나 터지면 지금 총선이고 뭐고 다 날아가니까 지금 해줘라고 급하게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왜? 지금 태형이 터진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 SBS라는 상징성 때문에 정부가 이러면 총선 져 라는 생각에 살려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걸 던지는 건데, 이거 살리려고 하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채 400%예요. 갖고 있는 자산의 4배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회사를 살리려면 네. 자산의 4분의 3, 최소한 2조 원 이상은, 2조 5천억 이상은 나라 돈을 그냥 집어넣어줘야 이게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3조 5천억의 TF가 쌓일 동안 그거를 땅만 샀겠냐고, 이 새끼들이. 땅만 사는 걸로 TF를 그만큼 금액을 늘렸겠냐고. 그럼 또 뭘 사요? 뭔가 비조금을 빼돌렸겠지. 계열사를 인수를 했겠지. 허위 장부를 통해 가지고 돈을 어디론가 빼돌렸을 거 아니에요. 감사하면 다 나와. 나한테 맡겨봐. 나도 2달이면 찾아내. 뻔해. 총수 일가나 이런 애들이 어디 불법적으로 개인 기업 만들거나 그쪽에 일감 몰아주거나 어디에다 부동산 사서 빼돌려, 이런 것들 수두룩할 거란 말이지. 이거 드러나기 전에, 은행 들어오면 이거 다 드러나니까 이거 드러나기 전에 정부가 관여해갖고 이거 살려내라고 뒤로 들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최고 악질이야. 현재 있는 한 20위권 도급 순위 안에 최고로 재무 상태가 개판인 게 태형건설이란 말이에요. 그럼 SBS 그 총선 보도 난리 나겠다. 안 살려주면 난리 나지. 난리 나겠다. 그래서 야, 지금 태형건설 주가는 하한가고 SBS 주가는 상한가인 거예요. SBS가 팔린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근데 누가 SBS 2조 원씩 주고 사겠어요? 누가 사? 많이 줘봐야 1,000억, 2,000억 이쪽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할 그러면 거예요. 안 팔지. 응? 그러면 안 팔지.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판다고 하면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태형건설 하나 갖고 있는 부동산부터 팔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의 3분의 1밖에 못 갚는데, 지금. 이게 단순하게 태형건설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형건설은 SBS가 있고 총선이 있고 그동안 이 정부하고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보수 정권하고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나 살려줘라고 배짱이라도 부릴 수 있어. 하지만 GS라든지 현대개발이라든지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롯데건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 상황을 안 터뜨리고 내지는 조용조용하게 은행권 협박해 가면서 지켜주고 있는 게 결국은 총선 때문에 이 정권이 하고 있는 짓거리예요. PF 대출 지원해주라고 추가로 은행에다 또 저기를 내렸어요. 난 너무 짜증나는 게 총선 우리가 이기고
그다음에 정권 바뀌고 나서 그 모든 게 다 터지면 문제는 그거라는 거야. 총선을 이겨도 터지고 아, 총선을 져도 터지는 거야. 그래서 6월 이후에 IMF가 온다라고 하나 경제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고, 벌써부터 변호사들이나 각종 채권 이거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청산을 준비하고 있는 TF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그거라는 거야. 최소 IMF가 안 오더라도 건설사, 불도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기가 안 살아. PF로 깔려있는 지금 시중에 위험한 자산이 400조 원이에요. 400조. 지금 더 늘어났을 거야. 회사채까지 보태면. 대한민국 기재부가 뭔 돈이 있어서 대한민국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TF 400조 원은 못 막습니다. 이래놓고 나중에 정권 던지면 윤석열 하야하고 민주당이 맡아서 해결하세요? 이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다니까. 그래서 못하면 야 민주당 무능하다부터 시작해서 정부는 뭐 했나 이러고 지랄하겠지 언론들이. 결국 이 똥을 치울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이 마지막 끝물이다 하고 진짜 더 헤쳐먹을 수 있는 거는 지금 4월 전에 헤쳐먹자라고 난리를 피울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아니야. 이와 관련된 태양건설 부도 SBS 매각 얘기는 제가 한 달 전에 방송에서 한번 한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결국은 못 버티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회장님이 등판해가지고,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워크아웃을 해가지고, 국가가 책임져라고 태양건설을 떠맡겨버리는 방법으로 나올지 몰랐고,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회장님 전술이 정말 똘똘한 전술인 거고요. 이거를 본 다른 건설 업체들도 나도라고 하면서 워크아웃을 추가 신청할 가능성도 들여다 보입니다. 아니면 워크아웃을 안 해도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해줘요. 아니면 나도 신청하려니까 기자회견 하려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이게 나라냐.